이거를 접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쓰기 학교가 아닌 다른 이름의 사이트였는데 그때 응모한 것은 공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정정하겠습니다. 3년 전에 집필한 글인데 실제로는 5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동안 출판사에서 투과하기 위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던 원고를 공저 모집에 응모했습니다. 결과는 채택되었고 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록비가 나의 눈과 귀를 이신케 했었습니다. 등록비가 무려 1억이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제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코치가 등록비는 저서 등록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렇게까지 투자하는데 인생을 숨기고 있더라고. 수인은 저서 집기는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책이 얼마나 팔리기에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하는지 의아했는데 단순히 책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종 매스컴을 타거나 강연 요청이 해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이라면 자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어떤 공저는 1억을 투자해 10억을 벌었다는 사례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등록비를 충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공저에 등록하기 위해 별의별 구성을 다 해보았습니다. 당분간 인세를 받지 않거나 선인세를 지급하더라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건의하였으나 그러한 후불제 방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공저에서 채택된 작품에 대한 미련은 접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공저에서는 책쓰기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는데 등록비가 1기 때는 무료였으나 2기 들어서는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로 가입한 사이트는 서편하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책쓰기로 수료 과정이 단계별로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상 이전에 단행본의 경력이 있었기에 초고와 목차 쓰기 과정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도 손색 없을 것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서문 쓰기와 원고 집필 과정도 독학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바로 출판사 찾기였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만큼 수강료도 가장 비쌌습니다. 어떤 곳은 5천만 원씩이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 과정인 출판사 찾기는 독학을 통해 섭렵하려고 했었습니다. 내 원고가 계속 출판사에서 동일한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급기야 총수는 내 실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책기업 대표라는 지책이죠. 처음 제가 책쓰기 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출간이 거절되었는데 원고 내용보다는 문장력이나 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틀과 핵심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정도전과 정몽주의인데 내용은 성경 이야기도 접목을 했고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자전적인 에세이 형식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제가 처음 원고를 투구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15년 전까지만 해도 종이 원고를 들고 직접 출판사를 찾아다녀 내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두 곳 정도 투고를 할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곳에 투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종이 원고 시절에 집필했던 원고는 작품은 체인지 근대사라는 가상 역사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한말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각색을 해서 전개를 해 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취미로 쓴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서 집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저서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이 대주신 제국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는 저자마다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인전을 쓰는 저자명이 다르지만 특정 인물이 같아도 그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저는 책 쓰기 학교에서 단계별로 배우는 과정 중에 서문 쓰기 과정이 있는데 초고와 목차에 이은 중간 단계의 과정입니다. 나는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하기 전에 서문을 우선 집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서문 말미를 보면 단골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러한 구절입니다. 이게 몰아서 작성을 했는데 바로 체크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당 출판사의 본문의 원고가 출간되었다는 것을 100% 믿는 게 아닌 이상 특정 출판사명을 게재하고 보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글에 최대한 저자의 겸손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봐도 잘 써서 보충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나? 통장에? 잠깐만요. 그렇게 초고와 서문 쓰기 과정은 독학을 하면서 터득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가 책을 써오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